안녕하세요. 정동명의 인물사전, 휴머니스트 경영인 보령그룹 김성우 명예회장의 네 번째 사전을 펼치겠습니다. 제1화는 어린 시절 약과의 만남과 1957년 10월 종로가에 보령약국을 개설하며 성실한 삶으로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어갔던 이야기. 제2화는 싸다고 느낄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약품의 구색을 골고루 갖추고 친절한 영업 방식으로 단기간에 약국 경영을 성공시키며 삶의 가장 소중한 덕목은 신용임을 실천해 나간 이야기. 그리고 제3화는 1963년 제약업에 진출하여 생약제제 전문 메이커로 자리매김한 후 70년대 선진 외국의 제약회사들과 본물 터지듯 이어가는 기술지요. 그리고 광고 마케팅의 천부적 승부사 기질을 발휘해 굴지의 제약회사로 발돋움하는 과정을 소개하였습니다. 보령제약은 1987년 안양 지역의 대홍수로 안양 공장이 침수되는 등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9월에 회사를 종로가에서 원남동으로 이전하고 10월 1일 창립 1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성우 회장은 시련을 이겨낸 힘과 정열로 새로운 청년 보령을 세우고 다져나가자고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김 회장이 청년 보령이라는 슬로건을 제청한 것은 모든 보령인들에게 진취적 자세와 열정, 그리고 새로운 꿈과 의지를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은 원남동으로 사옥을 이전한 걸 계기로 보령약국의 경영을 동생 김경호에게 완전히 일임했는데요. 이것은 오직 제약업에만 전념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70년대 후반 보령제약은 고려 인삼차를 생산해 소득의 6,240달러어치 1,200상자 상당을 처음으로 수출합니다. 고려 인삼차는 계속해서 유럽과 미국 등지에 5만 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록했는데 비록 의약품은 아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수출에 대한 경험을 쌓고 해외 진출에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1980년 5월에는 치료제 의약품으로는 처음으로 의장약 갤포스를 대만에 수출하게 되죠. 갤포스 수출은 원료가 아닌 완제의약품을 수출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김성우 회장의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 회장은 남들이 평생 한 번 하기도 어렵다는 홀인원을 3번이나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첫 홀인원은 한국이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1980년 3월 심장약 구심 발매 협의체 일본을 방문하여 구심제약 관계자들과 도쿄 인근의 니온 컨트리 클럽에서 라운딩을 가졌는데 여기서 첫 홀인원이 나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적지에 들어가 홀인원을 날렸으니 그때 김 회장의 기분이 어땠는지 가히 짐작이 가시겠지요. 두 번째는 1983년 5월 안양 CC, 세 번째는 1989년 9월 여주 CC에서였습니다. 김 회장은 이렇게 홀인원을 할 때마다 세계를 향해 힘찬 샷을 날리는 보령의 꿈을 그려보곤 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 들어 보령은 다각적인 성장을 위해 신제품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해마다 5품목 이상의 우수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대메이커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병원 영업의 활성화를 통해 치료제 시장을 개척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편 1970, 8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의약품 산업은 양적인 팽창을 거듭했지만 기초 원료는 물론 합성기술 부분에서도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선진국들은 점차 제조기술에 대한 제휴를 꺼리는가 하면 설사 기술을 제공한다 해도 예전과 달리 높은 로열티를 요구하는 추세였습니다. 김 회장은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급 기술의 개발과 연구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1982년 2월 중앙연구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1985년 8월에는
안양공장 부지 내에 연건평 1200여 평에 이르는 독립건물을 건립하고 우수 연구진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신 연구기기를 확보합니다. 이렇게 쉴 틈 없이 얘기를 달려온 김 회장에게 1980년대는 각종 상을 수상하는 영광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 회장은 1983년 3월에 의학계 전문신문인 약업신문사로부터 약의상을 수상하였는데요. 이것을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상이라고 회고합니다. 이어 1984년은 수출과 관련된 상을 연이어 수상하였습니다. 1월에 보건사회부로부터 수출 유공자 표창을 받았으며 11월에는 수출의 날 기념식에서 수출 100만 불 탑을 수상했습니다. 이듬해인 1985년 4월에는 제13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 훈장 모란장을 받았으며 1986년 12월에는 한불 수교 10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양국 간 의약품 산업의 발전과 공동개발에 공헌한 공로로 프랑스 국가훈장 은장을 수원합니다. 이 훈장은 국내에서는 김 회장이 처음 받았다고 합니다. 김 회장은 국민훈장과 프랑스 훈장을 받는 자리에서 공동공연이야말로 내 자신과 보령제약의 철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성실, 인내, 노력이라는 사운을 내걸고 나름대로 회사 경영에 힘써왔지만 보령의 현재를 잇게 한 힘은 바로 더불어 살고자 하는 정신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김 회장은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은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더구나 보령이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기업이고 보면 그 당위성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보령제약은 1986년 4월 보건사회부로부터 진통소염제 카타플라스마제의 KGMP 실시 적격업체로 판정을 받아 관련 업체는 물론 소비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요. 제2공장은 준공한 지 6개월 만에 KGMP 적격업소로 지정을 받는 등 항상 우수한 품질 확보에 앞장서 갔습니다. GMP는 다 아시듯이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즉 우수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7월에 처음으로 물질 특허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되기에 앞서 보령제약이 개발한 고혈압 치료제 캡토프릴에 대해 미국의 스키브라는 제약회사가 물질 특허 시비를 거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존 고혈압 치료제들은 어느 정도 효능은 인정되었지만 심한 부작용과 약제 내성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보령제약은 1984년 약효와 안정성이 우수한 캡토프릴에 대한 3가지 제조 공정을 개발하여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대만 등 총 18건의 특허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987년 9월 특허청이 캡토프릴의 제1차 특허를 공고하자 11월 스키브사가 이 특허는 신규성과 징보성이 결여되었고 실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특허청에 제1특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분쟁은 1년이라는 지리한 시간이 경과한 후 보령제약의 승리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자 스키브는 우리 정부에 보령제약의 특허를 인정하지 말라는 압력을 넣고 나중에는 통상법 301조에 의한 미국 대통령의 보복 조치를 요구하는 청원을 통상대표부에 제출하는 등 기술적인 논리보다는 강대국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키브사가 모든 소송과 압력을 스스로 포기했지만 보령은 이 분쟁으로 변호사 비용만 10만 달러, 당시로서는 매우 거금인 1억 5천만 원 상당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얻어낸 특허 분쟁 승소는 보령제약이 국제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세계적인 의약품 기술 개발력을 갖춘 제약회사로 부상하였습니다. 그 후 신올린계 화학요법제, 퀴놀린계 화학요법제,
페니실린계 및 세파로스피린계, 항생제, 소화기관용 약제, 간염 및 암치료제 등 많은 외국 특허권을 보유하며 국내 제약회사로는 국제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로 발전하였습니다. 김승호 회장은 특허 분쟁으로 오랫동안 시달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캡토프리를 둘러싼 특허 분쟁은 내게 정도의 가치를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들인 시간과 비용이 결코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고 대범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김승호 회장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뜻에서 1985년 2월에 대한의사협회 기관인 의협신부와 공동으로 보령의료봉사상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보령암학술상 등을 제정하여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보령제약은 1988년 기업공개를 실시합니다. 이해 7월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여 창립총회를 갖고 9월에는 주식청약을 접수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보령제약의 새로운 각오이자 공존공영의 정신을 실천하는 의지였습니다. 김 회장은 1979년 4월 가정용품과 유아용품 사업을 하는 자매회사 보령장업 주식회사, 현재의 보령메디앙스를 설립한 것을 계기로 계열사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1980년 4월에는 안양시에 일신당이라는 인쇄소를 설립하고 86년 12월에는 자체 홍보는 물론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킴스양행, 현재의 킴스 커뮤니케이션즈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서는 보령화학, 보령신약, 보령산업 등의 계열사를 잇따라 설립하면서 보령은 제약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마침내 그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보령은 이렇게 6개의 계열사를 두었지만 김 회장은 보령에 그룹하는 일부 거대 그룹들이 이윤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문어발식 기업 확장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즉 계열사 하나하나가 나무의 가지라면 그룹은 그 줄기이자 뿌리이다.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 서로의 발전이 모두에게 공유되는 가족관계와도 같은 조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1989년 말에서 1991년 중반까지 보령제약 중앙연구소는 새로운 암치료 약물을 잇따라 개발했다고 발표합니다. 이때 개발된 약물은 암은 물론 급성 백혈병과 에이즈 치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신물질 BR8702와 생명공학적 방법으로 개발에 성공한 암치료제 신물질 독소루비신인데요. 당시로서는 보령제약 30년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성과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89년 6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9차 세계 대중약협회 총회에서는 차기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선정되고 김승호 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1년 10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제약업계 사상 첫 국제 행사인 제10차 세계 대중약협회 총회가 세계 25개국의 제약회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세계 대중약협회 회장을 끝으로 그동안 한국의약품 수출협회, 성인병 예방협회, 대한가족협회 등 제약인으로서 맡았던 여러 가지 사회적 직함을 모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직함에 대해 나는 회장이면 회장으로서, 부회장이면 부회장으로서 조직이 내게 맡겨준 직분에 대해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부회장이나 이사로서 회장 못지않은 일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보다 훨씬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내가 속했던 모든 조직들이 나를 직분에 충실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준다면 더없이 감사할 따름이라고 회고했습니다.
현재 보령제약의 사옥 보령빌딩은 1993년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지하 7층, 지상 18층의 보령빌딩 18층에는 바로 김성호 회장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김 회장은 회사에 손님, 특히 외국 손님이 오면 반드시 사무실 밖 베란다로 모시고 가서 18층 아래 펼쳐지는 창경궁과 종묘, 비원의 수려한 경관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베란다에 나와 왼쪽의 남산 등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김 회장은 내가 높고 큰 위치에 있어서 그 풍광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 서면 마치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자유롭게 시공을 나는 한 마리의 새가 된 듯한 느낌이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욱 행복한 이유는 내가 태어난 고향의 지명을 내가 몸담은 기업의 이름으로 정하고 그 보령의 사옥에 내가 서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보령은 21세기를 앞두고 1999년 10월 1일 새천년 새 도약을 위한 우리의 비전 네오 21을 선포했습니다. 네오 21은 니울리, 새로운 것이 아니면 만들지 말라. 얼리, 남보다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라. 온리,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 즉 언제나 새로운 것을 만들고 누구보다 먼저 앞서가며 해당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겠다는 21세기를 능동적으로 주류해가는 기업이 되고자 하는 보령인의 약속입니다. 비전 선포식에는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김 회장과 함께 그룹 비전이 담긴 CD와 각사별 경영 목표가 수록된 디스켓을 타임캡슐에 넣고 봉인하였다가 5년이 지난 후에 개봉합니다. 김성호 회장의 회고록 기회는 기다리지 않는다 맨 끝부분에는 2000년 1월부터 여러 직원들에게 직접 보낸 이메일 편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직원에게 보낸 결혼이란 다른 자아가 서로를 공경하는 일, 공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생각하며 보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쪽에는 장녀인 김은선 사장에게 보낸 보령그룹으로 시집간 출가 애인에게 라는 편지가 눈에 띕니다. 이메일을 통해 너에게 편지를 쓰니 기분이 새롭구나. 그러고 보니 내 나이 40이 넘도록 따뜻한 말 한마디 담긴 편지 한 장, 쪽지 하나 제대로 건네지 못한 것이 미안한 마음이다. 회사에서 만나면 항상 딸이 아닌 사장으로 대하게 되는데 그 점 혹시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옛말에 출가애인이라는 말도 있지 않니? 그래서 요즘 종종 시집간 딸에게 너는 그 집안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겠지. 남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보령그룹에 시집 보냈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너는 내 딸로서의 말 일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보령이라는 집안의 일에 더욱 정성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너는 그 집안의 사람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항상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고 사람답게 사는 것에 의미를 되새겨 보기 바란다. 아울러 매듭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성실과 신뢰 속에서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언젠가 비로소 내 인생이 아름답게 매듭 지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